안녕하세요. 신영증권 WN그룹 부동산 솔루션 장소원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류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윤한진 상무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5월 10일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세금 이슈가 제일 크겠죠. 현재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매각을 하는 게 맞아? 아니면 그냥 증여를 하는 게 맞아? 이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매각하실 때는 만약에 증여까지를 고민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의 양도세와 해당 주택을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검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양도세에 대해서 일단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다주택자분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다는 거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매각을 할 때 어떤 그 세금 차이가 있는지 일단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서초동에 하나, 강남에 하나 이렇게 아파트가 두 채 있으신 분인데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30억에 매각을 한다는 이제 가정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 양도가액 30억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한 4억 정도가 나오고요. 5월 1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10억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되는 시점과 다시 일몰이 되는 시점이 양도세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양도세 차익만큼의 시장에 이제 부동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유의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매각을 결정을 하게 되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무조건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잔금을 지급받는 의무 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 체결하고 4개월 내에 잔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에 잔금을 좀 받아야 하는 기간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들은 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차인들이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요건상에서 매수인이 실거주를 해야 돼. 근데 안에 임차인이 있어. 그럼 임차인을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을 억지로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또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 표에 보시면 매매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가? 거주 중이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집이에요. 하게 되면 기존같이 그냥 거래를 하면 되고요. 현재 임차인이 있어요. 전세나 월세 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동안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누가 살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무주택자야?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야, 그러면 아예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맞으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거주 기간 동안 이 매수인이 실거주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까지 완료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 보입니다. 상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받기 위해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더 중요한 건 이거에 앞서 모든 조정 대상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관할 구청에 3,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완료되고 허가가 나야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시간이 정말 촉박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금 지급일이 4개월, 6개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만약 그 잔금 지급일을 이제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수인의 이 어떠한 사정으로 잔금 지급 기한이 미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잔금 지급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해서 혹시나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발생할 수 있는 그 국가적인 벌칙이 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다주택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연장될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필수적으로 좀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일반 주택뿐만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나 분양권 같은 경우도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권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건축이 예정된 실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분양권을 확보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분양권만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2021년도에 법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주택자가 되는 거야 라고 발표를 언제 했었냐면 2021년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 분께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권을 2021년 이전에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체결한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 유예와는 전혀 무관한 케이스고요. 나머지 케이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게 지나고 2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또 3년 이내에 관리 처분 인가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도인이 이 주택을 매각을 하고 매수인이 그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아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건 내가 혼집에서 조금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분양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아무도 안 사겠죠. 근데 다만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 각각의 프로세스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매수인도 조합원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가 있으시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신 아파트가 있는데 5월 9일 전에 매각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가 3년 이상 지나면 해당 주택은 다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입을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와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매각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은 만큼 이제 자세한 내용은 신영증권 PB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 주시면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부동산 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